남의 말만 듣고 이것저것 다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하고 다시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는 셈이죠.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보험에 대해 어렵게 느끼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다 보니 그냥 아는 지인에게 맡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상품인지도 모르고 남의 말만 듣고 이것저것 다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다 보니 보험료가 부담되어 해지하고 다시 또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보시고 나는 보험을 잘 가입했는지 불필요한 특약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 그 첫 번째는 실손의료비 보험입니다. 그 전에 앞서 병원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고 급여에는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 부담금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실제 지출하는 병원비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이 세 가지 항목이죠. 이 부분을 실비에서 보장한다 보시면 됩니다. 실비는 가입 시기마다 그 내용이 상이한데요. 우선 4세대 실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료비 총액 596만 원이고 공단에서 396만 원을 부담했으니 200만 원이 내 실제 지출 금액이겠죠. 이 금액에서 실비보험은 급여 80%를 보장하니 129만 원에서 80%면 103만 2천 원을 되돌려받는 것이죠. 즉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비에 대한 걱정은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미용 목적, 예방접종, 출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게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치료비가 몇 천만 원씩 나오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여기에서 실비의 혜택이 왜 어마어마한지, 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급여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20%, 즉 1천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비보험에는 경제적으로 위험이 올 수 있는 큰 지출을 막기 위해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200만 원만 지불하면 나머지 4,8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 두 번째는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암, 뇌, 심장 관련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항암치료, 배상책임 등 여러 가지 특약들을 넣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은 바로 3대 진단비입니다. 다른 질병도 많은데 왜 하필 3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5손가락 안에 암, 뇌, 심장질환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질병들은 다른 질환에 비해 치사율도 높고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을 못하면서 오게 되는 소득 상실에 대한 리스크를 진단비로 커버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중대질병은 나라에서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치료비의 95%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이 의료 혜택은 어디까지나 급여 항목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비급여 약, 주사, 진통제, 비급여 치료제, 중입자 치료, 표적 항암 치료, 요양병원, 간병비 등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오로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즉 3대 진단비를 가입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과 더불어 비급여 치료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대 진단비는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암의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만 준비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갑상선암,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를 보장하며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합니다. 즉 고액암, 특정암, 여성암 이런 특약들을 따로 추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입하는 게 적절할까요?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사망률이 절반으로 내려간다는 특정 회사의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보험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선을 결정하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은 크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나뉘는데요. 2022년 뇌혈관 질환 환자 수는 117만 1,534명이고 뇌졸중 환자 수는 63만 4,177명입니다. 즉 I60부터 I64, 뇌졸중을 제외한 I65부터 I69,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는 사람이 53만 7,357명인 것이죠. 뇌졸중 환자 수와 비슷한 수치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넓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질환은 크게 급성 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 또는 심혈관 질환으로 나뉘는데요. 2022년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수는 102만 7,842명이고 그중 급성 심근경색 I21부터 I23까지 해당되는 환자 수는 불과 13만 2,455명에 불과합니다.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정맥 질환의 경우 전체 환자 수가 2022년 기준 46만 3,538명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 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납입 여력이 되시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추가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을 선택한다면 딱 두 가지, 실손 의료비와 3대 진단비입니다. 물론 이 두 보험 이외에 다른 보험은 전혀 필요 없는 보험이다의 뜻은 아니고요. 보험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셨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나는 보험료를 조금 더 지출해서 탄탄한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암치료, 수술비, 배상 책임 등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